S&P 500 ETF로 1억을 벌었는데 세금 한 푼도 안 냈다?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괜히 세금 더 내고 있었구나. 이 생각 분명히 드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국내 은행과 뉴욕 월가 종합금융회사를 거쳐서 지금은 대학교에서 20년 넘게 금융경제를 강의하고 있는 여운봉 박사입니다. 강의실에서는 잘 안 해주는 진짜 돈 되는 실전 투자와 세금 줄이는 방법. 오늘은 S&P 500 ETF를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투자하는 비밀 노트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솔직히 요즘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은행 예금 이자는 세금 떼고 나면 티도 안 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국민연금만 믿기에는 불안하고 그래서 근래에 많은 분들이 S&P 500 ETF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한 번에 투자하는 상품이니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S&P 500 지수는 물가를 빼고도 연평균 7% 안팎, 명목 기준으로는 10% 안팎의 수익을 보여왔어요. 물론 앞으로도 똑같다는 보장은 없지만 긴 시간으로 보면 그만큼 성장해온 시장이에요. 문제는 이거죠. 겨우 몇 퍼센트 수익 올렸는데 세금 떼고 나면 반토막 나는 느낌. 특히 50대, 60대 시청자분들은 이제 실수할 시간이 별로 없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익률 얘기보다 같은 S&P 500 ETF라도 어떤 계좌로 어떤 방식으로 사야 세금이 거의 0원이 되는지 그 구조를 진짜 노트 정리하듯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영상 보시면서 아, 이건 내 상황에 딱 맞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꼭 메모해 두시고요.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체크해 볼 수 있는 질문도 드릴게요.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댓글에 자기 계획 한 줄씩 남겨주세요. 나중에 제가 시간 될 때 Q&A 영상으로 묶어서 다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비밀 노트 들어가기 전에 딱 한 번만 ETF 세금 구조를 같이 정리해 볼게요. 이거 이해하면 뒤에 나오는 세금 영원 전략이 훨씬 쉬워져요. 첫 번째, 국내 증시에 상장된 S&P 500 ETF입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TR, 그리고 SOL 미국 S&P 500 같은 상품들이죠. 이런 ETF들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로 분류됩니다. 이 친구들은 매매 차익과 분배금 둘 다 배당 소득세 15.4%가 붙어요. 100만원 벌면 15만 4천원이 세금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 이게 전부 배당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1년 동안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2천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세금 폭탄 맞는 무서운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미국 증시에 직접 상장된 S&P 500 ETF입니다. SPY, IVV, VO 같은 친구들이죠. 이건 우리나라 세법상 해외 주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500만원 벌었다고 하면 250만원은 세금 공짜이지만 나머지 초과하는 250만원에 대해서는 22%이니까 세금은 55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국내 상장 S&P 500 ETF로 똑같이 500만원을 벌면 500만원 전체에 대해서 15.4%이니까 이때 세금은 77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연간 수익이 833만원 이하라면 해외 상장 ETF가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러한 기준은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가 아닌 일반 증권계좌로 거래했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혹시 헷갈리시면 잠깐 멈추고 메모 한 줄 남겨주세요.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이 S&P 500 ETF들을 어떤 계좌에서 사야 세금을 거의 0원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지금부터 비밀노트 3장을 펼쳐볼게요. 첫 번째는 연금저축, 두 번째는 IRP, 세 번째는 ISA,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 계좌에서 세금 덜 물고 S&P 500 투자하는 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노트는 증권사의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참고로 같은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 상품은 은행이나 보험사에도 있지만 S&P 500 ETF를 매수하려면 반드시 증권사에 있는 연금저축에 가입하셔야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 계좌는 S&P 500 ETF를 세금 없이 오래 키우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의 세금 혜택 구조를 한 번만 짚고 갈게요.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고 IRP랑 합쳐서 총 9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3.2%에서 16.5% 사이입니다. 많이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원 정도를 현금처럼 돌려받는 구조이고요. 여기에다가 S&P 500 ETF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즉, 연금저축 안에서 국내 상장 S&P 500 ETF를 사고 팔아도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전혀 나가지 않아서 좋습니다. 분배금도 계좌 안에 쌓였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꺼낼 때 한 번에 저율과세만 되는 구조예요. 그럼 연금저축에서는 언제 세금을 내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55세 이후에 비로소 연금으로 꺼낼 때 그때 3.3%에서 5.5% 수준이 연금 소득세만 내는 겁니다. 일반 계좌에서 15.4%를 떼이던 걸 연금 계좌에서 3에서 5% 수준으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연금저축에 매년 600만원씩 20년을 넣고 세전년 7% 정도로 굴러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안에 S&P 500 ETF만 꾸준히 매수한다고 하면 나중에 자산 규모가 꽤 커지죠. 그런데 계좌 안에서는 단 한 번도 세금이 안 나갑니다. 오히려 매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고 마지막에 연금으로 꺼낼 때 조금만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50대, 60대 시청자분들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교수님, 저 이제 55세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연금저축 들어가도 의미 있나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가입기간 5년 이상, 그리고 55세 이후라는 조건만 맞추면 됩니다. 50대 중반 이후라도 전략적으로 설계하면 세액 공제와 세율 절감 효과를 꽤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연금저축 계좌 있으신가요? 없다 하시면 오늘 당장 하나 열어야겠다. 이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이미 있다면 여기다가 S&P 500 ETF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지, 어떤 ETF를 담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댓글에 한 줄만 적어주세요. 나중에 제가 Q&A 영상으로 묶어서 답을 드릴게요. 두 번째 비밀노트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IRP는 말 그대로 퇴직금과 내 추가 납입금을 묶어서 노후 연금으로 키우는 통장인데요. 여기에도 국내 상장된 S&P 500 ETF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랑 같이 구성하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한도이지만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총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연금저축 400만원, IRP 500만원 이렇게 조합하는 겁니다. 두 계좌를 합쳐서 구성하면 세액 공제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최대 900만원에 16.5%인 148만 5천원까지 연말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IRP에 S&P 500 ETF를 태우면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IRP 계좌 안에서 매매해도 세금은 바로 안 나가고 연금 수령 시점에 저율 과세로 한번 정산하는 구조예요. IRP의 또 다른 장점은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그냥 일시금으로 빼서 써버릴지 아니면 IRP로 넘겨서 세금을 한 번 더 줄일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퇴직금을 IRP로 옮겨서 그 안에서 S&P 500 ETF로 굴리고 나중에 연금 형식으로 나눠받으면 퇴직소득세도 줄이고 S&P 500 성장도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이 3년, 5년 남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내 퇴직금이 들어갈 IRP 계좌 안에 어떤 S&P 500 ETF를 어느 비중으로 담을지 미리 설계해 두시면 좋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퇴직금의 절반인 50%는 S&P 500 ETF, 일부는 채권 ETF 30%, 나머지는 원금 보장해 주는 예금으로 이렇게 나눠서 가져갈 수도 있겠죠. 본인 계획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 전략 보면서 서로 공부가 될 거예요. 세 번째 비밀 노트는 중개형 ISA입니다. ISA는 한 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설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 한 계좌 안에서 여러 상품을 사고 팔면서 최종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데 그중 일부는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9.9% 처율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크게 일반형과 서민형 그리고 농어민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참고로 서민형은 직전 연도 연봉이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라야 개설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이 3,8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요. 일단 핵심 포인트만 볼게요. ISA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총 1억까지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월 167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하면 원금만 1억 원이 채워지게 됩니다. ISA의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계좌 안의 모든 손익을 통산해서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하는데요.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만 딱 9.9% 분리과세돼서 유리합니다. 여기 안에서 S&P 500 ETF를 사고 팔면 연금 계좌보다는 자금 묶이는 기간이 짧고 일반 계좌보다는 세금이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참고로 ISA 계좌는 신탁형과 일반형 그리고 증권사에서만 개설 가능한 중개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증권사의 중개형 ISA만 예적금뿐만 아니라 국내 상장 주식, 채권,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중개형 ISA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장 인기 있고 저도 가장 많이 추천하는 계좌인 중개형 ISA에서 S&P 500 ETF만 쭉 사모았다가 몇 년 뒤에 500만 원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게 일반 계좌였다면 500만 원 수익의 15.4%인 77만 원 세금을 냈을 상황인데요. ISA에서는 200만 원 혹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는 겁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만 9.9% 세금을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ISA는 세율도 낮고 비과세 구간도 있고 무엇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분리된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요.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55세 이후에 꺼낼 진짜 길게 가져갈 S&P 500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ISA는 5년에서 10년 정도 중장기 투자에 쓸 돈으로서 준연금성 S&P 500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계좌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을 어떻게 나눠서 넣으실 것 같나요? 예를 들어 연 600만 원은 연금저축과 IRP, 여유 자금 연 1천만 원은 ISA, 단기 자금은 예금, 이렇게 계좌별로 역할을 나눠볼 수 있겠죠. 여러분의 조합 아이디어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혹은 거의 안 내고 S&P 500 ETF를 굴릴 수 있는 절세계좌 3종 세트인 연금저축, IRP, ISA 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교수님, 저는 이미 일반 해외 주식 계좌에서 S&P 500 ETF를 많이 사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 계좌도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도 나름 전략이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미국 상장 S&P 500 ETF를 산다면 연간 250만 원까지는 매매 차익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연간 실현 차익을 250만 원 안쪽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수익이 많이 났으면 다음 해로 일부 매도를 미루는 식으로 세금을 분산하는 겁니다. 둘째, 가족 계좌를 활용하기. 본인, 배우자, 자녀 계좌로 분산해서 각자 250만 원씩 비과세 구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은 증여와 상속 이슈도 있어서 세무사와 상담을 꼭 추천드립니다. 셋째, 국내 상장 S&P 500 ETF와 섞어서 쓰기. 이 방법은 해외 상장 ETF로는 250만 원 비과세 구간까지 활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국내 상장 ETF로 채워서 세율 15.4%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리를 병행하는 전략입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순서를 가장 추천드려요. 첫 번째, 연금저축과 IRP 한도부터 채우고, 두 번째, 그 다음 ISA를 꽉 채우고, 세 번째, 그래도 돈이 남으면 그때 일반 계좌에서 S&P 500 ETF 비중을 키운다. 대부분의 40대, 50대, 60대 분들에겐 이게 가장 합리적인 순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상황은 어떠세요? 지금 연금 계좌에 얼마, ISA에 얼마, 일반 계좌에 얼마, 대략적인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댓글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세금 관점에서 봤을 때 내 구조가 괜찮은지 스스로 체크해 보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첫째, S&P 500 ETF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투자자에게는 어떤 계좌에서 사느냐가 반은 먹고 들어간다. 둘째,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와 세율이나 그리고 과세이연 세 가지 혜택을 동시에 주는 S&P 500 ETF의 노후 전용 금고다. 셋째, ISA는 비과세 구간과 저율 분리과세, 손익 통산 덕분에 중장기 S&P 500 투자에 딱 맞는 준연금 통장이다. 넷째, 일반 계좌에서 미국 상장 S&P 500 ETF를 쓴다면 연 250만 원 비과세 구간과 가족 계좌 분산 정도까지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금은 줄이되 너무 무리해서 생활비와 비상자금까지 다 넣지는 말 것. 여러분의 나이, 소득, 은퇴 시점, 자녀 교육비 상황에 따라 정답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 각자가 자기 상황에 맞는 비밀노트를 직접 쓰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가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솔직히 오늘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S&P 500 연금, 부동산, 세금까지 실전 재테크 구조를 교수 입장에서 솔직하게 풀어드릴 테니 구독 버튼도 살짝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켜두시면 여러분 노후 자산 설계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 중에서 제일 충격이었던 부분, 앞으로 바로 해볼 실천 계획 딱 한 가지만 골라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노후 파산을 막아주는 진짜 S&P 500 세금 비밀노트 함께 완성해 봅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